선조 25년인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이 부산포로 상륙하며 침공을 시작했고 순식간에 한성을 점령하고 개성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군사를 나누어 평양성에 진을 쳤던 1군과 함경도 북단까지 올라간 2군 외에도 여러 군으로 조직을 나누어 조선 팔도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한 달 남짓이 되었을 때는 선조가 이미 평양에 가 있었고 의주를 향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임진강 전투에서 패하고 난 뒤였고 이쯤에 조정에서 의병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전투에 패한 이후 많은 군졸들이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난리통에 군사 모집은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신들이 보고하길 각 지역에서 일본 군들이 향하는 곳마다 백성들은 맞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태평한 시대를 지나오며 백성들이 싸움을 몰랐을 것이라 조정의 대신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리통에 아예 산골짜기로 올라가서 숨어 사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신들은 조정에서 지방 곳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의병 모집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병의 모집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의병을 모아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길 곳곳에 있는 왜적들이 있기에 그 길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의병을 모집해야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의병들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고 있기에 힘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의병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정책을 수행하며 외교 교섭에도 능했던 이덕형에게 일본의 한 장수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이미 팔도를 지배하고 있으니 선조를 어느 한 지방에 머물도록 한다면 일본이 중국을 치겠다며 교섭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은 허풍이 많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관군이 남아 있었고 주력 부대가 북쪽으로 올라간 일본군은 소규모의 군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지배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자들 중에 조선통신사로 있던 김성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김성일은 일본군이 조선을 공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여 그 죄로 파직이 되었던 자인데 이를 유성룡 등이 간청하여 간신히 관직에 복귀된 자였습니다. 김성일은 경상 초유사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지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장문의 글과 함께 경상도 지역의 의병 운동에 대한 계문을 작성하여 선조에게 올리게 됩니다. 현재 뿔뿔이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조직하기에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일부 선비들이 발벗고 나서며 의병을 일으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령에 사는 의주 목사 곽월이라는 자의 아들인 유생재우는 젊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했다고도 하며 그의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집안은 매우 부유한 집안인데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가며 의병을 모집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그 수완에 많은 장사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병장이었으며 홍의 장군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곽재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경상도 지역 의병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홍의 장군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들이 일어나며 벌어지는 임진왜란의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